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15주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5차례나 매각에 실패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의 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거시설 비율을 높이고 숙박시설을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사업성을 높여 12월 중 다시 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3분기 수도권 연립 다세대 전세 거래 2건 중 1건은 기존보다 전세 시세가 내린 역전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거래 중 52.5% 전세 보증금이 기존보다 하락했으며 전세 시세 차익 평균은 3,05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빚 없이 투자금을 모두 내기가 참 어려운 투자처인데요. 원래 부동산은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와 함께 대출을 활용해서 사는 자산이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체크해야 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속에서라도 투자자가 버틸 수 있는 투자 전략 잘 세워져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 부동산 투자 가능하도록 저희가 오늘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셔서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고요. 문자 상담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읽기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또 계획하셨던 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흐름들 잘 예측하고 앞으로의 해결책들 잘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금리,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다 보면 금리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가지 않을까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들, 갈아타기라든지 내 집 마련 모든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떻게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도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 테지만요. 나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좀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까지 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고민들을 다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뭐 세금 관계라든지 최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뭐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금리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내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또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는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 또 생애 최초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출을 또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대출 관련돼서 갈아타기 여부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설명드릴 거고요. 특히 또 내가 서울에서 분양을 받기 힘들고 분양가도 많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새 아파트 분양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우리가 공급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활성화한다는 정부 시책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재개발, 재건축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에 대한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다 이런
완화 정책들이 다 실행된다라고 하면 재건축이라든지 특히 또 재개발 같은 지역들은 또 전성시대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적은 돈으로, 현재는 적은 돈으로 먼저 내 집 마련에 몸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세히 상담 드릴 거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궁금한 점들 방송으로 계속해서 전문가와 의견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02-2638-3916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1:1 대면 상담도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성북구에 있는 도난 힐스테이트 32평형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에서 그 종로에 있는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매도하고 이사를 갈아타는 게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자, 도남 힐스테이트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 정도 보유하셨을까요? 지금은 18년도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5년 정도, 5년 넘게 네네. 가지고 계셨네요.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로 이주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아이들 데리고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약간 투자의 목적도 조금 있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전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매도하고 이주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좀 살펴보는 게 또 좋은 건지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남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무학동에 있는, 그러니까 독립문역 앞에 있는 인왕산 아이파크로 네. 갈아타기를 하는 게 어떤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정릉역 앞에, 그러니까 우이신설선에 있는 정릉역 앞에 도남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우리 독립문역 앞에 있는 무학동에 인왕산 아이파크 아파트로 갈아타기인데 이건 갈아타기 하시는 게 맞아요. 투자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괜찮을까요? 뭐 지금 뭐 투자의 성격을 여쭤본 거잖아요. 네. 투자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당연히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일단은 뭐 갈아타기 하는 인왕산 아이파크를 먼저 보면 이게 3호선 독립문역 역세권 아파트잖아요. 네. 우리 3호선 라인을 보면 무학재역이나 홍제역이나 뭐 녹번역, 불강역 이렇게 3호선 라인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이 라인이 결국은 도심으로 지나서 강남으로 접근하는 노선이잖아요. 3호선 라인이. 네. 네. 그중에서 도심 접근성 입구에 있는 초입에 있는 독립문역이 가격을 주도하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서대문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이런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을 끌고 가는 1순위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불강이라든지 홍제라든지 뭐 무학재라든지 주변 지역의 재개발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재개발들이 진행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들이 올라가고 새 아파트 가격들이 비싸질 거거든요. 그러면 무학재역 주변 지역 무학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이거 올라간 거와 더불어 동반해서 같이 더 올라갈 거예요. 상승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주니까. 그 입구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네. 또 주변 지역의 도심 접근성, 그러니까 업무타운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 또 경희궁 자이가 있잖아요. 바로 건너편으로. 네. 경희궁 자이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주변의 독립문 무학동이라든지 뭐 충현동이라든지 천현동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도 동반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주 환경, 뭐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직주 건접의 도심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좋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정릉역 앞에 있는 도남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긴 해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네. 이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통이에요, 교통. 정능력이라는 교통이 생기면서 네. 우리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 교통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호재,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조금은 약하잖아요. 다른 예전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갈아타게 하는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아파트를 비교한데도 연식도 비슷해요. 그렇죠? 연식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주변 지하철 역세권도 비슷하고, 네. 거주 환경도 비슷해요. 근데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은 무학동에 있는 인왕산 아이파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갈아타게 하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갈아타게 하는 투자 방법, 투자, 거주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고, 좀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가격적으로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좀 더 가격적으로 차이가 조금 나니까 그게 부담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로 들어가면 그냥 뭐 반전세, 반월세로 가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대출로 가다 보면 따지고 네. 보면.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내가 자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세워 보시고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갈아타게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갈아타기 권유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하시거나 1대1 대면 상담으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검단 힐스테이트 6차 아파트를 임대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호 어울림 센트럴에서는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임대 주고 있는 거를 제가 지금 타이밍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거는 또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채 모두 검단에 위치한 건가요? 네네네. 네, 지금 한 채는 힐스테이트 6차는 임대를 주고 계시고 금호 어울림 센트럴에는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어떤 아파트를 좀 몇 년 정도 보유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보유는 그때 13년 11월 정도에 네, 저기 힐스테이트 6차를 네, 구매했던 것 같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좀 10년 정도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고민을 더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검단에서 검단인데 지금 네네.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면 네. 검단 힐스테이트 6차에 지금 10년 정도, 그러니까 분양 시점에 분양 때부터 새 아파트 네. 거주를 하다가 네. 지금 검단의 금호 어울림 센트럴 네.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쪽으로 갈아타게 했는데 이 아파트를 지금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 아파트를. 그래서 네네네. 그걸 지금 매도를 할지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단에서 굳이 두 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존 아파트 검단 힐스테이트 6차 같은 거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검단 힐스테이트 이 힐스테이트 6차 같은 경우는 우리 당하동에 위치를 하고 있죠. 네. 당하동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아파트고요. 네. 지금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검단 신도시, 그러니까 검단 북부 지청이 생기고 1호선 연장선이 들어가는 지하철 역세권이 앞으로 될 아파트, 그리고 신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네.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한 10년 거주하다가 다시 신축 아파트로 옮기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은 지역 내에 검단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우리가 계란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검단이 네. 같이 물량에 의해서 검단이 주춤하게 되면 두 개 동반해서 주춤하게 될 거고, 상승한다고 하면 두 배의 효과는 발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굳이 내가 투자로 두 채를 보유하면서 그런 투자, 한 바구니 담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투자의 방법에서는 좀 맞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기존 당하동에 있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네.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단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입주 물량들이 주변에 보면 지금 입주 물량들이 아직까지 다 소화가 안 됐잖아요.
네. 뭐 아직 이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건물도 네. 짓는 것도 많고 아직 주거 환경이 다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 지역이 네, 완성되면 약 네. 7만 7천 가구가 지금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7만 7천 세대가 완성이 되고 또 아래쪽에 계양지구가 있잖아요. 네, 이 네. 계양지구도 한 2만 가구 정도 공급될 거예요. 아. 그리고 위에 또 김포 한강 신도시가 기존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포 한강 신도시에도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단, 김포 한강 신도시, 계양 신도시 이 지역에 물량이 너무 많은 게 검단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물량들이 생기면서 신축 아파트고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새 아파트고 새 아파트의 분양이다 네. 보니까 올라가는 게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다 완성되고 나서 내가 털어낼 때 네. 내가 팔려고 할 때는 네.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너도 나도 다 파는 사람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내가 팔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지만 네, 팔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은 지역은 이런 단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유하기보다 하나 당하동권을 매도하시고 지금 새 아파트 거주 중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검단의 단점이 뭔지를 알고 좀 네. 거주하고 보유하셨으면 네. 좋겠고 네. 저는 차라리 당하동의 거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네. 매도하고 매도 자금이 남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걸 투자 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네. 차라리 서울 지역 우리 검단이 왜 검단 지역이 거주하는 수요들은 뭐예요? 서울이라든지 서울 지역에서 임대가라든지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네, 네. 주변 지역에 나가서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탈서울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서울에 다시 들어간 자금이 되면 서울로 다시 다 들어갈 수요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투자 목적으로 서울 지역에 언젠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도 내가 마련해 두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지역에 지금 저거 매도하고 임대중 금액 빼고 매도하면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많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아. 특히 재개발 중에 뭐 신석통합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실거주 요건이 생기니까 투자로는 적합하진 않지만 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모아타운 중에 선정된 지역들 있잖아요. 네. 선정된 지역 중에서도 뭐 다가구 단독 비율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리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웬만하면 다 추진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중에 네. 빠른 속도감, 좀 늦은 속도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 신중히 접근한다라고 하면 전 충분히 좋은 또 서울의 투자 방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네. 재개발 투자는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 아파트 네. 매수보다는. 네. 그래서 꼭 뭐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받고 네, 좀 네.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하시고 서울 지역 쪽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1 대면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일정 잡아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경의로에 수공마을 12단지 주공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서 보유 중인데요. 이제 거주를 제가 안 했어요. 네. 네, 그래도 비과세가 되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일산 서구 후곡마을 12단지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세금이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고 또 앞으로 매도 시점, 전망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후곡마을 12단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매수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몇 년도 매수하셨어요? 한 17년도쯤에요? 17년도? 그러면 뭐 이거는 거주하고 상관없이 다른 주택이 없다면 그러니까 후곡마을 12단지만 있으면 1주택이잖아요. 네네.
이거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거주의 여부 따지지 마시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금은. 아, 네네. 시기가 17년도 매수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 아파트를 이제 매도, 투자 목적으로 샀으니까 더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후곡마을 12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후곡마을, 그러니까 일산 지역의 후곡마을이라면 후곡마을 장점은 첫 번째가 일단은 뭐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아파트예요. 그렇죠? 아, 네. 재건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이라는 또 새 아파트로 바꾸고 또 일반적으로 15% 증액이 가능하니까 세대수 대비 전체적으로 뭐 몇백 가구 정도, 100가구 정도 이렇게 증축이 가능하게 돼 새로 생긴 아파트가 생기는 리모델링 아파트예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아니라 조합 설립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도 많이 좋아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를 먼저 첫 번째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일산 지역 우리 그 작년에 뭐 얘기를 올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기 네.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아, 노후주택에 대한 계획 특별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노후주택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개발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뭐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높고 좋은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을 좀 바꿔보겠다. 특히 이제 그런 노후주택 지역이 일기 신도시가 많이 포함돼 있어요. 네. 그중에 일산도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3기 신도시 같은 건 새로 아파트를 짓는데 거주 환경이 다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1기 신도시는 거주 환경이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특히 우리 후곡마을 같은 경우는 주염려의 일산 호수공원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주거 환경이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네.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을 좀 더 개발하면 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에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내년에 우리가 마스터 플랜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내년에 발표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했어요. 그럼 발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의 탄력을 더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좀 사업성이 더 나올 수 있는 재건축으로 갈 수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개발이라는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로 후곡마을 하면 뭐예요? 학군이잖아요. 네. 일산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도 포함해서라도 후곡마을은 학군으로 우수한 지역이에요. 학군 우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대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을 보다 같은 여식에 같은 평수에 같은 아파트인데도 임대가가 월등히 높아요. 왜냐? 학군 수요에 따른 이 수요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지역이 일산 이 주변 지역의 후곡마을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꼭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학군 우수는 원래 기존적으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공제하더라도 1번, 2번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될지가 몰라요. 가격이 막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새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보유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요 기간까지는 최소한은 못해도 보유하시는 게 좀 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리모델링 호재나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향후에 좀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지역이니까 보유하시면서 이 미래 가치를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피드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7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82제곱미터를 임대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좀 더 보유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응암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낡은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나쁜 지역에서 좋은 환경으로 변할 수 있는 많은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또한 응암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비율보다 단독 다세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아파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른 희소성, 그리고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없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뭐 서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통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 상암동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업무지구의 접근성까지 좋은 지역, 이런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는 좀 낡은 주거 환경에서 좋은 주거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입지의 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1047번님의 문자입니다. 인천시 만수동 포레시안 109제곱미터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거주를 하시면서 그래도 향후에 좀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거주 겸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는데요. 거주만 기반하는 포렌시안 같은 경우는 만수동 뭐 거주하기 나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뭐 대단지 아파트고 좀 새 신축 아파트급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긴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수급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지역입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택지 개발 지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인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구도심에 있는 만수동이라든지 이런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이 결국은 수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요나 이런 투자 수요,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다 뭐 택지 개발주, 청라, 송도, 뭐 용현 이런 택지 개발지구에 신규 아파트로 수요가 좀 몰리지 않나 이런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꼭 거주와 투자를 투자가 좀 적고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모래내 시장 주변 지역에 있는 간석 레미란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좀 대단지에 신축 거주하기 좋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그나마 거주와 투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목적이시라면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거주 목적이 조금 더 강한지 아니면 투자 목적이 좀 더 강한지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426번님입니다. 신수동 밤섬 경남 마너스빌 105제곱미터 분양 시점부터 거주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밤섬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거주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주변 환경, 거주 환경 뭐 좋은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한강 접근성이 좋은 지역,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의 지하철 광흥창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아파트에 한강변에 있고 그리고 바로 다리 건너면 여의도라든지 공덕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직주 근접이 또 가능한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그렇다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가격대가 떨어지는 가격대가 보이는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하락폭이라든지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고 상승했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거주하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필요 없이 거주 계속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의견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마포 공덕 브라운스톤 24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다가구 주택이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좋을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공덕의 브라운스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다가구 네. 주택이시라고요. 네네네. 네, 지금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해서. 네.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가와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결국은 다주택자시라는 거네요. 주택이 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구매하셨고 네. 지금도 여러 채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데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가 이제 다시 안 되던 게 다시 되니까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아도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파트 브라운스톤 공덕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임대사업자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싶어요. 네. 임대사업자를 하면 네. 10년 보유하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10년 보유하셔야 돼요. 우리 아파트 지금 15년 차 아파트죠. 네. 10년 보유하게 되면 25년 차 아파트예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세금이라는 거를 좀 절세받을 수 있고 뭐 종부세도 좀 절세받을 수 있고 이런 세금적인 혜택을 절세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10년 동안 팔 수가 없어요. 매도를 못 해요. 부동산, 공덕동에 있는 부동산은 현금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사고 팔기 좋고 그러니까 거래가 빈번하다는 얘기인데 내가 상승장에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 중이라고 하면 내가 좀 네. 정리를 하고 똘똘한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매수하시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뭘 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을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단점과 또 10년, 15년 차에서 10년이면 25년 차 아파트가 되면 25년 차 이후부터는 노후 아파트로 이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뭐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가 금방 되지는 않지만 네. 시간적으로 보면 뭐 지금 15년 차면 그나마 거주하기 좋은 신축 아파트 급에 들어가는데 25년 차면 이제 신축 아파트에서 좀 내려가는 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타이밍이라는 것 또 매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뭐 10년 이상 보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네. 굳이 임대사업자로 내가 제약을 받으면서 굳이 해야 되나.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가 조정대상구역에서 해제됐잖아요. 네. 그러면 중과세가 아니에요. 여러 주택 있더라도. 결국은 일반과세예요. 그러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벌면 1주택이 아니면 원래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과가 아니고 일반과세라고 하면 굳이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거주주택이 하나 있고 네. 내가 플러스 투자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럼 2주택이잖아요. 네. 그럼 거주주택을 내가 팔고 싶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네. 투자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2주택이라도. 지금 근데 투자주택이 여러 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 예, 채는 아니죠. 이 혜택도 지금 받을 수 네.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굳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공덕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덕역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이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업무지구 여러 가지 형태로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네. 제가 투자 목적으로는 잘 보유하셨고 뭐 보유하셔도 되는 아파트니까요. 하지만 임대사업자 굳이 등록해서 보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2년 전에 평택에서 그 전세로 좀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계약 만료와가지고 계속 전세로 이제 거주를 해야 될지 그 집을 그냥 매수를 하면 좋을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좀 연락드렸습니다. 네, 매수 문의 주셨는데 평택에 어떤 집 보고 계세요? 그 소사벌 지구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입니다. 네, 평택 소사벌 호반 베르디움. 여기 지금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 어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4억 5천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4억 5천만 원 정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거주를 하시면서 그래도 향후에 좀 가격이 올라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라든가 뭐 매수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평택에 대한 질문들이 제가 일반 상담을 할 때 보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평택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호재백화점,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너무 많은 지역이 평택이에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선 게 평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택 지역의 거주 이렇게 많이 매수 문의가 많은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소사벌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에 지금 2년 전이면 21년도에 임대를 전세를 지금 거주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21년도면 그때 당시에 전세가가 지금 얼마일까요? 한 3억 5천 정도 되나요? 아, 네, 맞아요. 3억 5천이었어요. 저는데 21년도에 우리 매매가가 그때 당시에 한 6억 정도 했거든요. 아, 매매가는. 그래서 네네. 아마 임대를 거주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지금 한 1억 5천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한 매매가가 한 4억 5천 정도 하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나니까 이걸 2년을 또 연장을 해서 전세를 더 거주하는 게 맞는 건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매수하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를 매수하기보다는 좀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파트도 참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 우리 초등학교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아파트도 지금 4년차, 5년차 아파트예요. 네. 그렇죠? 5년차 아파트에 초품화예요. 초등학교도 품고 있는 초품화에 주변에 또 녹지공원도 많은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기 너무 좋은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전 임대 거주하면서 살기 너무 좋았죠. 네, 좋았어요. 근데 저는 가격은 왜 4억 5천 가격이 좀 더 다른 지역도 평택은 다 떨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다른 지역보다 30평 4억 5천이면 34평이잖아요. 30평대잖아요. 네. 이 30평대가 왜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느냐? 평택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재가 뭐냐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고덕 신도시의 삼성전자에 대한 플러스 요인, 플러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제역의 교통에 대한 호재.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도 많이 있어요. 택지개발지구도 많고 용의지구라든지 지금처럼 서라벌지구라든지 동삭지구라든지 많이 있지만 또 미군부대 접근에 대한 렌탈 수요라든지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대장주예요. 가격이 가장 높잖아요. 네. 대장주란 말은 가격이 오를 때는 가장 많이 오르고요. 내릴 때는 조금 내리는 게 대장주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제일 먼저 오르고 떨어질 때는 제일 나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장주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네네. 대장주에 있는 아파트에 24평, 그러니까 34평은 가격대가 한 6억 정도 할 거예요. 네. 근데 24평 아파트 있죠? 24평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중반에서 5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평수는 좀 작아졌잖아요. 내가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것보다는. 네. 근데 투자성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전화를 주셨으니까 네. 어떤 이걸 임대 거주하다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의식주 중에 주거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임대를 거주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내 집 마련을 해서 내 집에서 거주하는 게 내 집에 거주하는 거는 오르고 내린 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 내가 거주하면서 팔 때 올라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맞잖아요. 내가 네. 팔 때 올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주하면서 오르고 내리고는 계속 변동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 있는 지역에서 내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평택에서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있는 지역, 그럼 고덕 신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지제역 일대, GTX가 됐죠. 그러니까 네. SRT가 되겠죠. 그 SRT가 있는 지제역 주변 지역. 이 지역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평수가 좀 낮춰야 되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으로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24평 아파트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뭐 몇 명이 거주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많은 가족 수가 대가족이 아니라 소형 가족 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3, 4인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요. 새 아파트는 요즘에 좀 크게 나오잖아요. 구조 확장형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와 거주 생각해 보시고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은 문자 2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79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노원구 중계주공 5단지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중계주공 5단지입니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중개중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개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뭐 장점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연한도 다 되었고 이제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가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하는 아파트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이 분명히 가격 상승 여력으로 내비칠 것이다. 최근에 상계주공 5단지의 분담금 문제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개주공 5단지도 결국은 재건축으로서 새 아파트로 변할 아파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동북선. 우리가 동북선이 개통되게 되면 지금 한 3년 정도 개통 시기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더블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다라고 역세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보의 거리가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세권 아파트로 변모하는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중계동 같은 경우는 결론은 뭐냐면 학군입니다. 서울의 3대 학군이라는 목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중계동 지역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중계동 지역은 학군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중계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동 지역의 아파트의 수요들은 학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동 차량 기지라든지 상계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성되는 재건축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중개주공 5단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수요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게 새 아파트와 새 거에 대한 건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신규 유입되는 수요들은 결국은 자녀를 키운다면 학군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군을 생각한다면 중계동이라든지 이런 학군 중심 지역으로 또 수요들이 올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좀 더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좀 더 보유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좀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축 기대감 그리고 학군 수요 훌륭하고요. 여기에 인근의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보유하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6933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창동 주공 3단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방금 문자 주신 중계주공 5단지와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창동 주공 3단지는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창동주공 3단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구 일대의 개발 호재를 등에 업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창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중계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지금 전세가는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했지만 매매가가 오르지 못하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고민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매도해야지라고 성급하게 움직이셨다가는 나중에 또 후회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중계동 지역의 아파트들은 결국은 개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가장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를 끌어들일 수만한 호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수요들이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개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재건축을 활발히 이루고다가 결국은 분담금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 수요들이 조금은 투자 수요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담금이 많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지금 비싸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투자 수요가 좀 움직임을 좀 더딘 거라고
결론 낼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상계주공 5단지뿐만 아니라 5단지가 그렇던데 5단지뿐만 아니라 창동주공 뭐 지금 3단지라든지 아니면 중계동이라든지 다 상계주공의 다른 단지들이라든지 창동 중에 다른 단지들의 또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투자 수요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같은 유유부지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가장 개발이 시급한 지역 1순위로 뽑았던 지역이 창동 차량기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도에 대한 특별법을 법안을 입한 법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려면 결국은 혜택을 보는 지역이 어디냐면 용산 지역이라든지 노량진이라든지 이런 1호선 라인이 지상철로 있는 지역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창동역의 1호선 라인에 동서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호재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는 여유 자금을 좀 더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 같은 가격대는 굳이 옮겨가고 갈아타고 그리고 매도해서 내가 현금을 보유하는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좀 옳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고요. 짧게 문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6977번님의 문자입니다. 투자면에서 고덕레면 힐스테이트 24평을 매도하고 수서 신동아 아파트나 까치마을 아파트 매수는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매도하고 갈아타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덕동에서 결국은 수서로 갈아타기의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에 대한 비유보다는 입지에 대한 비유로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광동구에서 수서로, 고덕동에서 수서로 가는 거 당연히 입지적으로 수서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역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 위치하고 강남입니다.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의 수서 지역 그리고 수서 같은 경우가 결국은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광역 중심지가 수서역으로 변모될 겁니다. 지금 뭐 SRT가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서울 지방 지역에서 서울에 접근하는 지역이 수서역입니다. 그래서 수서역 주변 지역으로 개발 호재들이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수서역 주변 지역은 지금 모습이 아니라 10년, 5년, 10년 모습은 완전 탈바꿈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더라도 수서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수서 주변 지역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서 쪽으로 갈아타기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방송 중에는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일정 소개 다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부동산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전화 상담이나 이런 문자로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에 대한 입지, 선택, 그 사람에 대한 선택보다는 입지라든지 그 아파트에 대한 분석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송 시간 제약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1:1 상담 통해서 좀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시간 통한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아직 투자금으로 1억대, 2억대, 3억대 이런 가격대별로 좋은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억 원대로도 재개발 지역, 서울 도심권 내에서 재개발 지역의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또한 여기 또 변모되는 추가 하나의 역세권에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되는 지역에도 1억 원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한 발 앞서서 선점 투자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서울 내에서 역세권 지역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통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변모되고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이번 시간 꼭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금 걱정 마시고 뭐 재건축, 재개발은 자금이 또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뭐 1억 원대부터 1억부터 뭐 많으면 더 많은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투자 금액별로 좀 맞춤형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지역을 좀 설명 듣는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1:1 대면 상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0226383916번,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말도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